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여기 지금 보면 솔라2D 시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뮬레이터의 이 화면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 스마트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가 있는데요. 예, 해상도라는 거는 레졸루션입니다. 그 x좌표의 xy 좌표의 점의 개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실습을 할 때 이 디스플레이 화면의 해상도는 가로가 1080, 그 다음에 세로가 1920 이라고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그거를 인식을 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 스마트폰 화면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보면은 가로축 방향을 x좌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로축 방향을 이걸 x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을 이제 y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수학에서의 XY 좌표하고는 약간 방향이 틀린데요. 지금 Y 좌표가 방향이 틀리죠. 여기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X 좌표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이제 증가 방향이고요. Y 좌표는 아래쪽이 증가 방향이에요. 그리고 맨 왼쪽 위에 있는 이쪽 구석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것도 결국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점들로, 직사각형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사각형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가지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구석에 또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의 개수가 가로축으로는 1080개,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도 있겠죠. 이쪽 왼쪽 아래 구석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세로축의 점들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어보면은 192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의 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1080 곱하기 1920개의 점들로 이 하나의 화면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점의 좌표가 맨 왼쪽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가 0,0입니다. 이게 0,0, x좌표도 0, y좌표도 0이에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 1,0입니다. x좌표가 1, y좌표가 2, 이거는 이제 2,0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쭉 가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1079,0이 되겠죠. 예, 가로축이 전부 다 1080개의 점이고 0부터 시작하니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1079,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점, 이 밑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0,1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0,2가 되겠죠. y좌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증가가 하니까요. 0,3 이런 식으로 가서 맨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점은 0,1919가 되겠죠. 예. y좌표 값이 1919, 그러니까 1919가 되겠죠. 이래야지 여기 y좌표가, 이게 y좌표가 0,0이니까요. 0부터 1919까지 하면 전부 다 1920개의 점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점, 맨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1079,191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디스플레이 화면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점은 좌표가, 고유의 좌표가 있다. XY 좌표가 있다. 이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루아소피아 스펠링에 조심해 주세요. 루아소피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은 맨 첫 번째에 뜨는 블로그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루아소피아 라이브러리를 앞으로 실습에 계속 이용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그 매뉴얼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요 왼쪽에 쭉 이렇게 항목들이 있죠. 이 항목들이 있는데 맨 위에 지금 보면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루아소피아는 루아 랭귀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클래스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사용자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루아소피아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앱을 작성을 할 때 사용자가 클래스를 작성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용자가 직접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자 클래스를 직접 작성을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문자로 시작된 것들 있죠. 타이머, 뭐 컬러, 그룹, 이미지, 뭐 스프라이트, 밑에 보면은 쉐이프에 보면은 무슨 뭐 하트, 스타 이런 것들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클래스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라는 쉐이프 항목 밑에 스타에 들어가 볼까요? 스타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클래스라고 나오죠. 스타 클래스이고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한 문법이 나오는데,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수들을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두 줄을 지우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매뉴얼에 나온 대로 스타 클래스는 첫 번째 인수로 반지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쪽 시뮬레이터 화면 가운데 이렇게 별 모양이 생겼죠. 이게 100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별의 중심점이 있겠죠. 이 별의 중심점에서부터 이 별을 지금 바깥쪽의 점들과 접하는 원이 있을 텐데, 이 원의 반지름이 100이란 소리예요. 이 원의 반지름이 100 픽셀이죠, 픽셀. 픽셀이라는 용어는 점입니다, 점. 화면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점을 픽셀이라고 보통 칭해요. 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픽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점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죠.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점들을 픽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거리가 100픽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중심점으로부터 이 원의 반지름이 100픽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평축에서 보면은 이 거리를 이루는 점들을 쭉 개수를 세어보면은 100개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0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0픽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 클래스의 첫 번째 인수는 이렇게 저 별들의 외곽 꼭지점을 이루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지름이 커지니까 별의 크기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줄이면은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별의 크기도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스타 클래스는 객체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예를 들어서 로컬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객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루아소피아 라이브러리는 클래스를 지원을 한다. 그 원래 루아 랭귀지에서는 루아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지원을 하지 않는데 루아소피아 라이브러리에서는 클래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라는 거는 클래스로 구현화한 것이죠. 스타라는 클래스는
화면에다가 별 모양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스타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구체화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객체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 지금 예를 들어서 XY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S 콜론을 하고요. set XY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 200이다. 그러면 지금 이 S라는 이 객체는 이게 이제 객체가 되죠. 이 객체는 이 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별의 set xy 메소드는 중심점의 xy 좌표를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별의 중심점의 좌표가 화면상에서 200, 200이 되도록 조절을 해주는 메소드가 set xy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이제 객체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가 호출을 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 콜론을 이용을 한다. 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콜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S 뒤에 이렇게 콜론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메소드 명이죠. 그 다음에 메소드에 이렇게 200이라는 인자하고 200이라는 인수하고 두 개를 건네주면은 setXY 메소드는 그 S 객체의 중심점의 좌표를 200, 200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들을 얼마든지 더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0, 반경이 50인 별을 만들어서 S1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한다. 지금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이 메인.루아 파일을 갱신을 하자마자 그게 이쪽에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S1의 XY 값을 예를 들어서 1000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300으로 조절을 하겠다. 그럼 지금 이 S1 객체의 별 객체의 중심점의 XY 좌표가 1000하고 1000,300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또는 이제 스타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XY 좌표값을 설정을 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바로 스타 클래스에 의해서 스타 별 모양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XY 좌표를 즉시 1000,300으로 조절을 해라. 그 결과 객체가 S1에 다시 저장이 되는 거죠. 또는 뭐 150 좀 크게 이번에는 만들고 여기를 800으로 하고 여기를 15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별이 좀 더 크게 생성이 됐죠. XY 좌표는 800, 1500으로 중심점의 좌표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은 저 별 모양의 객체를 얼마든지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은 클래스 자체를 도장에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도장을 찍을 때 나오는 무늬에 비유를 하는데 그게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클래스 이름은 관례적으로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보고도 이게 변수나 함수인지 또는 클래스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객체를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을 할 때 콜론을 이용을 한다.
지금 보면은 위에 이 스타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호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객체죠. 그 객체가 이제 S 또는 뭐 S1, S2 이러한 변수명에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얼마든지 특성이 다른 객체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통해서 클래스에 내에 정의된 메소드들을 호출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콜론을 이용을 한다. 지금 디스플레이 객체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setXy도 메소드 중에 하나죠. setXy 그러니까 이 스타 객체의 setXy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 객체의 다음에 콜론을 써서 호출을 한다.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부분인데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